나는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갈 것이다 해놓고 갑자기 6개월 뒤에 바로 근처에 차리고 있어. 돌아온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소송을 진행해보면 경업금지 약정이나 막 이런 것들 볼 때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움을 느낀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업금지 약정을 어떻게 체결하는 게 좋은지, 제발 요거만큼은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겠고, 형법상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이 있겠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각 약정상 어떤 게 더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 사용자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소송을 하다 보면은 경업금지 약정 무효 주장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경업금지 약정 무효 주장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거리나 범위 때문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동종업을 취업 또는 뭐 창업을 하지 아니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무시된 채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를 좀 가끔 봐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을 보면은 약간 범위가 없더라고요. 1년간 동종업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전국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나 직업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 업무 위탁 계약서라는 거를 체결하는데, 같은 노무사 사무실에서 이게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아, 그렇죠. 예. 양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유사한 문구가 삽입된 계속, 것들이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그 업무 위탁 계약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아, 예, 저도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인데 5km 이내 뭐 이러면은 강남구를 넘어서서 뭐 다른 구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 업무상 비밀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업무상 비밀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열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데 업무상 비밀이 대체 뭐냐. 근데 사실 그 대표 입장에서 보호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고객 정보잖아요. 경업금지 의무가 사실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고객의 이탈입니다. 고객의 이탈. 그러면 고객 정보와 관련된 어떤 뭐 일체 뭐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해놔야 되는데, 되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업무상 비밀, 뭐 주요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어놓은 경우가 되게 많으면 해석의 여지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좋지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에선 불리하다. 그리고 또 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뭐 경업금지 약정은 했어요. 뭐 1년간 뭐 1km 이내에서 동종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적어놔야 되잖아요. 특히 네. 이제 위약금 약정이 또 중요한 것이, 결국에 이제 위반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경우에 그걸 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입증이 늘 쉽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손해배상 혹은 위약 약정 부분에서 금액을 좀 명확하게 기재해 놔야 그 금액에 맞추어서 최소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계약서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손해배상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손해 입증을 원고 쪽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원고가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매출 감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매출 감소는 사실 제가 늘 설명하는 거지만 경기의 영향이라든지 뭐 운영 방식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다른 동종 가게들의 마케팅 전략에 뭐 밀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되게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디자이너가 10명 있는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미용실인데 한 명이 나와서 차렸어요. 그러면은 1인 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인 샵이면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물리적인.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매출 손해가 되는 거예요. 100%라고 해도. 근데 뭐 매출이 뭐 5천만 원 감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인간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위약금 약정을 또 해야 되고, 적절한 범위랑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놔야 그 대표님들이 항상 우려하시는 그 같이 근무하던 분이 나와서 차리거나 이럴 때 좀 압박이 되죠. 이런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 약정을 체결해 놨는데 혹시 내가 이 근처에 가게 차리게 되면은 소송이 들어올까요? 이거 되게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이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원고 쪽에서도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은 차라리 1km 밖에서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약정을 체결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업 양수도, 네. 상법상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혹시 여기서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업 양도가 일어나게 되면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상법 41조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네. 10년간 동일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한 업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금지를 해놓은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 영업 양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근처에 영업 양도를 한 사람이 똑같이 동종업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영업 양도를 받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체결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나는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갈 것이다 해놓고 갑자기 6개월 뒤에 바로 근처에 차리고 있어. 돌아온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이제 여기가 본점입니다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영업 양도를 받으신 양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권리금 뭐 1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꼭 경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을 하게 되면 상법 41조에 앞서서 그 먼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법 41조보다 더 불리하게 적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상법 41조에 의하면 10년간 금지 지킬 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1년이라고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위약금 약정을 걸어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법 제41조에 경업금지 의무가 뭐 준용이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 시에는 뭐 권리금 2배 특약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놔 버리면 내가 만약에 권리금을 1억을 주고 들어갔다면 2억을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뭔가 그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영업 양도에는 경업금지 약정이나 위약금 약정을 따로 기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영업 양수도 계약서를 좀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영업권을 양도한 건지 아니면은 동종업을 뭐 근처에 차리는 걸 양해한다라는 건지 시설 권리 뭐 양도 양수 계약서 뭐 이런 식으로 써놓아 버리면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영업 양도 받은 게 맞거든요. 모든 뭐 물품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승계하고 상호도 승계하고 모든 인테리어 다 그대로 승계했는데 계약서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영업 양도가 아닌 이상한 내용의 계약서를 쓰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문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권리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뭐 크게는 억이 넘어가는데 그럼 영업 양도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사인하지 마시고 변호사랑 좀 검토를 해서 이게 확실하게 영업 양도 계약서로 좀 기재를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냥 사인하고 나서 근처에 차리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소송으로 인한 어떤 그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이나 혹은 영업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경업금지 약정에서 제발 요것만큼은 좀 챙겼으면 좋겠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